그녀가 전해줄 멋진 이야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서수민 PD입니다. 여기서 송중국 씨도 직접 뵙게 되고 해서 되게 영광이고요. 박경림 씨는 그전에 방송국에서 많이 봐서 여기서 한 10몇 년 만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,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영광인 거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남자 중학생분들을 앞에 모시고 앞에서 집중을 시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영광이면서 떨리고요. 이렇게 성비가 다른 객석이 오게 된 이유가 뭘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대기실에서 오늘 큐시트죠. 오늘 이제 이 행사를 보면서 쭉 봤습니다. 했더니 마지막 순서에 중요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걸 느끼는 순간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오늘 이야기의 그 맥락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이 아까 6시 40분에 오신다는 분이 계셨어요. 오셨다는 분이. 그분이 여기 6시 40분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 얘기가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. 내가 저 여자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들으면서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? 마지막 때문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PD들도 방송을 만들 때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에 숨겨놓습니다. 마지막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거를 보기까지 이걸 보고 참아라가 앞에 있는 겁니다. 조금만 참아주십시오. 그거 끝납니다.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제가 너무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.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중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 아니면 고등학생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달려가는 마지막을 향한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학교 가서 학원을 다녀야 되고 수학학원을 다녀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방정식을 굳이 왜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 속에서 하게 되는 일상을 반복하실 거예요. 제가 그랬거든요. 한문을 왜 배워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. 저는 한문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공영방송 PD인데도 제 이름 석자랑 부모님 이름 석자들에 대한 한문 말고는 한문을 몰라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셨던 공중파 방송에서 한문 사고가 난 건 아마 다 제가 낸 걸 겁니다. 머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 정도는 접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문을 접고 갔어요. 왜 한문을 배워야 되는지 제가 그때 저한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. 그냥 신문을 안 읽으면 되더라고요. 그랬는데 요즘은 후회합니다.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한문을 알더라고요. 그리고 중국집을 가는데 한문으로 간판이 써 있으면 한참 찾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. 제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작 정도 내지는 과정에 계신 여러분께 이 에이핑크의 무대를 기다리는 설레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금의 이 중학교, 고등학교의 이 설레임을 마지막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여러분께 뭐가 있을 것 같은 그 설레임으로 살아간다면 방정식이나 영어 단어 학습 이런 게 잘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걸 해야 볼 수 있나 보다. 내 말을 들어야 에이핑크를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하시면 그 결과는 달다는 거죠. 자,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. 중학생 거쳤고요. 고등학생 거쳤어요. 가끔 제가 이제 나이 40대 초반이거든요.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. 혹시 몇 살로 돌아가고 싶어요? 중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? 나 너무 돌아가고 싶어. 20대로 돌아가고 싶어.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. 정말 돌아가기 싫다고. 제 나름대로는 중학교 때 정말 돌아가기 싫습니다. 너무 여드름 때문에 고생했고요. 너무 그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애들 관계 이런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. 근데 그때 그 당시만큼은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극복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등학교 때도 그 당시에 전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. 이게 화학, 기호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진짜 열심히 해서 그거를 외웠거든요. 그리고 그걸 시험 보는 순간 다 까먹었거든요. 근데 그걸 다시 가서 외우라고 하고 다시 가서 교우관계를 다시 만들라고 하면 저는 하기가 싫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저는 매 순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
정한 바운더리 안에서는, 기준 안에서는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매일 살아갈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거로 별로 그렇게 돌아오고 싶지 않고, 가장 또 중요한 건 외모가요. 중학교 때보다 지금이 제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하나인데요. 저 아까 송정욱 선수께서도 연세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연세대학교를 나왔거든요. 포항에서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습니다. 포항 제철 고등학교까지 포항에서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연세대학교로 들어갔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과죠. 어떤 과를 갈 것인가.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이과를 간 이유도 하나였습니다. 수학을 잘해서 이과를 갔어요. 근데 이과를 가서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의대를 가긴 싫더라고요. 의대 성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인서울 하긴 어려웠고,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과에 대한 정보를 그 당시에 알아보니 의생활학과라는 게 있었습니다. 의생활학과가 패션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를 선택했습니다. 갔더니 아주 많이 동떨어진 학과더라고요. 나일론과 면의 차이점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방의 그 정보의 그 한계라는 게, 지금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때 망연자실, 내가 이렇게 나일론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?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같은 반에 저하고 똑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지방에서 올라온 너무 촌스러운 여자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. 걔랑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. 너는 뭐 하고 싶니? 얘가 하고 싶은 거는 사진 찍는 걸 하고 싶대요. 그래?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를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싶다고?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너는 뭐 하고 싶니? 나는 연극을 하고 싶어. 그래?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를 들어와서 연극을 하고 싶다고? 야, 그러면 우리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클을 찾아보자. 그래서 그 친구는 사진 서클, 연세대학교 연영과에 연영회라는 걸 들어가고, 저는 연세대학교 극예술연구회에서 과는 정말 등한시하고 사실 대학교 4년 내내 서클 생활만 했습니다. 그 친구가 사진이라는 거를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. 하고 싶은 게 사진이다라는 거였죠. 나는 하고 싶은 게 연극이라는 건데, 아무리 객관적인 상황을 봐도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이 굳이 사진과 연극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건 좀 이상한 선택이었습니다. 근데 하고 싶은 게 그거였던 거예요. 앞에서 제가 공부 얘기를 했죠.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찾으라고요. 그때 저희한테 있었던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? 적어도 저희는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. 그 친구는 사진이라는 걸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만큼 큰 재산이 없더라고요. 포항에서 1학년 때부터 쭉 공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했던 공부의 결과치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.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았다는 거죠.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겹치면서 내가 모르는 세상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외워가면서 저는 연극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. 그래서 연세극예술연구를 들어갔고 그 친구는 연영회를 들어갔고 둘이 자취생활을 대학교 내내 했어요. 왜? 둘 다 그 연세의생활학과에서 가장 못 사는 애들이어서 경제 환경이 비슷했거든요. 그래서 12만 원짜리 연탄 가는 방에서 6만 원씩 내고 4년 내내 같이 살았었습니다. 근데 암담했어요.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를 나와서 연영회 서클을 하는 친구가 사진을 하기에는 그 당시엔 어려웠거든요. 일반적으로 중앙대학교, 홍익대학교 사진학과가 제일 셌기 때문에 전공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죠. 근데 지금 그 친구는 조선이라는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나름 좀 괜찮은 방송국의 PD가 되었습니다.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갔죠. 저는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연극하는 선배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. 4학년 때. 너가 연극을 하고 싶어 한다. 야, 나랑 밥 먹으러 가자. 야, 이 선배가 나의 길잡이가 되겠구나.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. 그 선배가 돈을 나보고 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보니까 1년에 30만 원 버신대요. 연극을 하면 정말 배가 고프구나. 저는 배고프면서 살 만큼 연극을 할 자신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다달이 고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PD를 선택을 했고요. 근데 조선이라는 친구는 사진을 하기 위해 남대문을 들어갑니다. 사진을 하기 위해, 하고 싶은 사진을. 거기에 가면은 한 달에 30만 원씩 주는데 매번 그 사진을 찍어서 이게 남대문에 오는 사진들을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. 거기서 그냥 그 친구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걸 했어요. 그러다가 자기 스튜디오를 차려서 지금 여러분이 이름 석자만 돼도 아는 사람이 되었죠. 각각 길은 달랐지만 저는 직장인이고 그 친구는 프리랜서죠. 각각 길은 달랐지만 저는
어쨌거나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걸 위해서 다른 여건 속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자기의 전문 분야가 생긴 직업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께서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앞으로 여러분이 꿈꾸는,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건 그게 곧 여러분의 마지막이자 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이 에이핑크고요. 앞으로 여러분의 마지막은 무엇일지 늘 꿈꾸면서 간직하면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서수민 멘토님이었습니다, 여러분.